네, 반갑습니다. 경설철학입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계묘. 네, 여자분입니다. 이 여자분께서 계묘일주인데 여기도 보면 묘묘자영이 있죠. 묘묘자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 사주 통변할 때 내가 신강한가, 신약한가를 보는데 여기 비견이 있고 개수가 있고 내가 개수고 여기 개수가 있죠. 신중의 개수가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가 되는데 묘묘묘을이 이렇게 많음으로 또 관성 또 재성이 이렇게 많음으로 이럴 때 신약하죠. 신약. 내가 신약하다. 그런데 신약한데 여기 수생목으로 많이 이렇게 뺏기죠. 이런 걸 설기시키죠. 설기를 독이라고 그런다. 기운을 도둑맞는다. 내가 신강하고 설기하는 것을 신왕 호설. 그러니까 신왕하면 강하면 설기하는 게 좋다. 호하다 이제 얘기죠. 설기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이렇게 신약한데 설기를 하면 너무 많이 뺏기면 금생수로 이렇게 뺏기면 독이한다. 기운을 뺏긴다 이런 얘기죠. 기운을 뺏긴다. 안 좋다는 얘기죠. 기운을 도둑맞는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신이니까 자식에 해당됩니다. 자식에 해당되는데 자식에게 물신양면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퍼줘야 하는, 도와줘야 하는, 자식을 보살펴야 하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계묘생이면 내년에 이제 환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식을 돌보고 도와주고 챙겨야 하는 이런 뭔가 좀 안타깝죠. 나이가 이 정도의 계묘생이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또 자식에게 뭐 효도 관광도 좀 이렇게 자식들이 보내주고 이제 이럴 나이가 됐잖아요. 내년에 한갑이시니까 여성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기하는 금생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금이 어디든 신금이나 뭐 해수라든가 자수라든가 이렇게 있었으면 신왕호설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감당할 만하죠. 묘를 감당할 만한데 이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진중 개수에 이 뿌리 하나를 두고 이 많은 목을 생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붙인다, 힘이 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부모 입장에서 이 모친의 개수 모친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그럼 이 자식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입장을 바꿔봐야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인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배우자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할아버지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장모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바꿔보는, 입장 바꿔서 통변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는 자식인데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인데 이 물 가지고 이 물이 신이나 해수나 자수가 없기 때문에 신약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선 어쨌든 간에 병화가 이렇게 떴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이 인성이 부족한 거죠. 을 입장에서. 이 물로는 이 진월 묘시의 물인데 굉장히 근이 없어서 이런 뿌리가 없어서 뭐랄까 좀 감질난다고 그럴까요?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죠. 이 자식 입장에서 끊임없이 부족하니까 더 물을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약한 뿌리로
나무를 생해주는데 너무 힘들고 도기하고 자식 입장에서는 이 감질나는 물로 생해주니 왜 다른 부모들처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보살피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모친의 입장에서 보고 자식들의 입장을 이렇게 바꿔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신과 항고 신약 항가를 봤으면 그 다음에 볼 건 어떤 오행이 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한가 이걸 보죠. 이제 강한 오행을 찾아보면 눈에 뭐 볼 게 없죠. 목인데 여기서 인묘진 목국으로도 돌아가죠. 목국에 여기 인이 있으면 인묘진 목국 없지만 기운적으로 인목이라는 기운, 인이라는 기운이 앞에 있어서 인묘진 목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인의 작용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설명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자꾸 이 공엽대 들어온다고 그러고 이럴 때 공엽대 들어온다고 그러고 여기도 뭐가 있다고 그러고 바깥에도 삼합으로 또는 방합 운동으로서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묘진 목국이 있고 그래서 강하다 이 얘기죠. 목이 엄청나게 강하다. 강오행은 이 목이다 이거죠. 목. 그러면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자는 병이다. 근데 목이 병이니까 약이 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금이 없잖아요. 여기는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주 자체가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병이 있고 약이 있으면 아주 격이 높은 사주죠. 힘든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크게 대성하는 이런 경우가 되잖아요.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스포츠 스타들, 정치인들 중에 이런 게 많죠. 그 백종원 그분은 뭐 25인가 35인가 망했다고 그러죠. 확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만 있으면 그냥 망하고 말을 텐데 병이 있고 사주에 약이 있으면 다시 땅 짚고 일어나서 큰 사람이 큰 업적을 남기는 건데 이 사주처럼 병만 이렇게 있고 약이 없죠. 여기서 금이 약인데 약이 없을 때 또 지장간에도 없고 또 이 가화라는 건 우리가 병신합 수하면 수가 생겨나죠. 또 각기합 토하면 토가 생겨나고 이런 가화도 없죠. 가화라도 있으면 쓸 텐데 이걸 가화라고 그럽니다. 가짜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가화도 없습니다. 가화도 없고 가화도 없죠. 지지도 없고 천간에도 금이 가화에 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자는 병이다. 목이 병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1번 자식이죠. 자식이 병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자식이 뭔가 잘 안 풀린다는 얘기죠. 자식이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어떤 그런 자식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죠. 묘목, 을목 입장에서 묘목, 을목 자식 입장에서 보면 진월의 묘시에 병합니다. 그러면 진월이면 묘시면 이 병화를 달로 보기도 이 태양이죠. 병화는 태양인데 태양으로 보기에도 한 사시쯤 되면 태양으로 볼 수 있거든요. 태양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달로 보기도 애매하죠. 설기를 많이 뺏기죠. 재성의 입장에서 극받고 여기서 극받고 물론 이렇게 먼저 갑니다. 수생목으로 먼저 가지만 기운상 보면 그걸 받죠. 그걸 받고 진토에 설기를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하고 진월 묘시에 병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태양이라고 읽어주기도 좀 어렵고 또 완전히 달이라고 묘시면 이
태양이 뜨죠. 뜨기 때문에 뭐 자시나 진월 자시나 축시 같으면 그냥 달이다 이렇게 읽어줄 텐데 참 달도 아니요 태양도 아니요 이런 어중간한 상황에 이 병화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이 병화라도 태양의 작용을 강하게 해주면 이 일목들이 꽃을 피우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이 물은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이 태양마저도 이 물에 진토에 뺏기고 물에 극을 받아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태양이라는 것은 길이죠. 화라는 건 정화나 태양은 길인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묘목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진호의 묘시기 때문에 이 묘목이 습하다 되죠. 습하. 그래서 목생화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습목이기 때문에 단순한 목생화가 되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자식이 다자는 병인데 목이기 때문에 자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주를 딱 보면 이게 다자는 무조건 병인데 어리니까 이 자식이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묘가 복음이죠. 복음이면 이걸 엎드려 신음한다 그랬죠. 엎드려서 엎드릴 복자, 이게 엎드려서 신음한다, 고통받는다는 얘기죠. 또 과거가 거듭된다. 과거의 일들이 새롭게 아니고 과거의 일들이 거듭 일어난다.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을 충으로 봅니다. 복음충이 일어나죠. 묘가 복음이면 충한다는 얘기죠. 복음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식신이니까 자식에게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이면 세 번째 묘진 육해하고 묘진 육해를 하죠. 이렇게 되면 역시 이 육해가 있기 때문에 묘진 육해가 있기 때문에 자식과 아버지 문제에 아버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묘진 육해이니까 또 당연히 자식도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 자식이 한 분, 이 자제분이 자식이 한 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조금 이렇게 몸이 좀 건강이 좀 뭐랄까 안 좋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뭐랄까 좀 부실하죠.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이 부모가 이 여자분이 뭔가 좀 애를 태우고 그렇게 좀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주를 보면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알아야 용하다, 뭐 대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알아야 저 사람 사주를 잘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강한 오형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럴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자제분이 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다음에 이제 약한 오형은 뭐냐? 약한 오형을 봐야겠죠. 여기서는 사실 이 병화도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진토도 약하다고 볼 수 있죠. 묘진이 목토를 당했기 때문에, 또 이 화생토 해야 되는데, 개수가 화생토 하는 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토죠. 정관 남편인데 이 남편도 역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오형을 보면 금이 하나도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 가화가 없는데, 그러면 인성이 없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복이 없다는 거죠. 문소복이라든가 또는 도장복이 없다. 또 이제 공부라든가 모친의
모친의 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토 중에 이 무토가 이렇게 있죠. 무토가 무게합하니까 무토가 관성입니다. 정관이죠. 네, 정관이죠. 그런데 지장간에서 보면 무토가 이렇게도 합하고 있죠. 여기서도 식신으로 자식이 있고 여기서 자식이 있죠. 그럼 이 남편은 자식이 마누라가 둘이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입장을 바꿔 봐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보면 이 사주를 처음 보고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진토가 이게 이 진중에 무토가 남편입니다. 정관입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길래 무기합돼 있고 무기합돼 있길래 또 여기서 입장에서 자 계묘라는 사람이 살고 병진이라는 사람이 살며 계묘라는 사람이 살며 을묘라는 사람이 삽니다. 이 사주 내에 항상 이렇게 계묘라는 사람이 살고 병진이라는 사람이 살고 계묘라는 사람이 살며 을묘라는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중에 무토가 이렇게 합돼 있고 이렇게 합돼 있고 계수에서 묘가 자식이 있고 여기도 자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이 사주를 보고 처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한다. 두 집 살림을 해서 두 군데서 다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람을 펴가지고 이분이 이 진중에 무토죠. 바람을 펴서 본 부인이고 다른 부인이고 아이를 이쪽에도 딸을 하나 낳았답니다. 이쪽에는 아들 딸을 낳고 본 부인한테는 아들 딸을 낳고 이쪽에선 바람핀 이쪽에선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여튼 뭐 여기서도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 뭐 이 부인 요 여자한테도 딸을 낳았다죠. 이 딸 자식이죠. 그러면 이 진토는 무토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진토는 홍염이죠. 홍염이 되고 또 이 신자진의 수국 물창고가 되죠. 물창고 홍염 물창고는 술이죠. 술이나 뭐 마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무토가 나와 있지가 않고 또 기토도 없죠. 편관 쓸 것도 없고 오로지 진중에 무토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나와 있지 않고 이 창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홍염과 술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홍염과 술창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계수의 남편 또 이 연주 계묘의 남편 일주 계묘의 남편은 진토 술창고에 빠져 있죠. 홍염 술창고. 그건 뭐예요? 바람, 뭐 도박, 술, 뭐 마약 이런 거에 빠져 있잖아요. 또 뭐 낚시도 되죠. 낚시 이런 것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것에 과하게 낚시는 뭐 정상적이지만 너무 과하게 빠져 있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묘준육해를 받고 묘준육해를 받으니까 여기서 관이 되죠. 을목은 무토를 놓고 을목을 놓으면 무토 입장에서 진중에 무토를 항상 이럴 때는 천간에 이렇게 띄워 놓으세요. 이 진중에 무토가 정관인데 자 여기서 진토가 정관이 아닙니다. 진중 무토가 정관입니다. 이 남편입니다. 진토가 정관이 아니고 이거 설명하려면 긴데 하여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띄워 놓으세요.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띄워 놓고 무교합 계묘랑도 합을 했고 이 계묘랑도 연주 계묘합했고 일주 계묘합을 했구나. 이 사람은 부인이 둘이고 두 부인에서 두 자식을 다 낳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인데 묘를 띄워놓으면 천간에 띄우면 을이 되죠. 여기도 을이 떠 있죠. 그러면 목국토를 당하잖아요. 이 힘없는 진토가 진중의 무토가 묘진육해를 당하니 이 사람도 정상적인 일단 묘진육해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정이 성깔이 있다 이러죠. 보통 아니겠죠.
굉장히 강한 사람이겠죠. 육해를 하나, 둘, 세 번이나 당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다. 성깔이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폭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관이죠. 무토 입장에서 진중에 무토를 올려놓고 계수의 남편, 이 연주 계묘의 남편, 일주 계묘의 남편 입장에서 보면 정관인데 하나, 둘, 셋, 네 개의 정관에 이렇게 다니까 평관이 돼버리죠. 평관. 여기서 관성이 평관이 돼버리니 평관이라는 극하기 때문에 자식의 복이 없을 것이며 또 평관이라는 건 우리가 관공서 뭐 경찰 이런 걸 말하죠. 법원 이런 데 자주 불려다니거나 이런 데서 뭐 오라고 하든가 뭐 감옥에 가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주 하나를 보면 여러 사람을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화를 보면 병화란 수국화하니까 정화 입장에서 병화를 보면 재성이 되죠. 재성이 보는데 또 이 재성 입장에서 이 사주를 볼 수 있고 또 이 자식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이 자식과 또 여기도 자제죠. 아들이죠. 자식이죠. 이 자식 입장에서도 또한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입장을 바꿔서 보는 법을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보시다 보면 사주 통변이 굉장히 좀 할 얘기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경설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